간통죄가 탄생한 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는데요. 역시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오늘 판결 내용부터 압축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헌법재판소 이 전원재판부가 7대2의 의견으로 간통죄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 이 두 재판관이 간통죄는 합헌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요. 나머지 재판관이 모두 다 위헌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결국 폐지가 되게 됐습니다. 일단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의 의견은 이래요. 이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라고 봤고요. 또 이 부부 간의 이 정조에 대한 의무 자체를 형벌로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간통죄 처벌을 두고서 국민들의 의견이 다 통일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합헌이라고 봤던 재판관들은 이 간통죄 덕분에 좀 건강한 이런 도덕이 수호되어 왔던 거 아니냐. 이 혼인이라는 제도, 또 가족이라는 제도를 보장을 해오는 역할도 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이제 62년 만에 폐지가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봤던 재판관들도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간통으로 인한 가족 해체에 대비를 해서 또 다른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인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바람 마음대로 피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걸 강조한 분명히 얘기가 아닌가 제도의 필요성을 싶습니다. 인정을 하고 이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강구를 한 거죠. 예. 손수호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네. 간통죄 여부에 위헌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은 했었는데 네. 7대2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봤습니까? 글쎄요. 지난번 직접 2008년도에만 해도 사실 위헌이 5분이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번에 적어도 6대3 정도로 가까스로 이제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7명의 재판관이나 이제 위원의 그 의견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많이 우리 사회에 그런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화가 있었다. 어떤 게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사실은 될까요? 예전에 그 60년대라든지 네. 그때만 해도 간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범죄로 인식이 되었고 네. 또한 또 그 어느 정도 이제 무조건 구속 수사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굉장히 이제 좀 어찌 보면은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권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많이 이런 그 혼외의 그런 성관계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과연 그 형벌로서 이제 그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또 의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간통죄의 그런 그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그렇다면은 정말 형벌로서 규율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예. 또 많이 인식이 확산된 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대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건데 과거에 좀 처벌을 받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영향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영향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어떤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데요. 간통죄처럼 어떤 형벌을 주는 규정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혼인미자 간음죄의 경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내가 재심 청구하겠다, 보상금 달라 해가지고 문제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이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요. 2008년도 직전에 있었던 그 결정, 그 전에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하고요. 예. 2008년도 이후에 형사처벌을 간통죄로 받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재심을 청구해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처벌받았던 사람 중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결정이라고 그러니까 2008년을 기준으로 전후 이후의 분들은 구제를 받은 방법이 생겼다. 네, 그거군요. 자, 여기 화면에 보니까 가수 태진아 씨의 모습이 있는데 이 과거 신문에 기재됐던 내용인데요. 윤정혜 기자. 네. 예전에는 이렇게 자세히 신문에 이렇게 사진까지 나오고, 그죠? 네. 방송 내용도 보면 실명에 자세히 다 나와 있네요. 네, 굉장히 예. 좀 대형 스캔들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태진아 씨가 1975년에 모 건설회사의 사장 부인과 간통을 한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예. 굉장히 큰 스캔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태진아 씨 나이가 21살, 예. 굉장히 젊은 나이였는데 이 상대 그 간통을 했다는 사장 부인의 나이가 47살이었거든요. 26살 차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이제 팬들에게는 실망감과 충격을 안겨줬던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 사건이 당시 나비 효과를 불러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나비 효과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떤 얘기냐 하면 네. 이 당시 구속이 됐다가 이 사장이 부인하고 협의 이혼을 하면서 고소가 취하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건설회사.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논란이 돼서 이때 보니까 실명까지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부인의. 실명이 공개가 되니까 사실 회사에서 어떻게 더 임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회사에서 자리에 물러났는데 그 물러난 그 사장 자리에 이 사장으로 새로 임명이 된 사람이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요? 네.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로 이 사건으로 이 건설회사의 사장으로 오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태진아 씨 이 사건이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 왔다. 예. 만약에 저 사건 없었으면은 사장 오르기 어렵지 않았을까? 아니면 더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예. 얘기도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사장이 빨리 돼서 결국엔 그렇죠. 대통령까지 되는데 그 사장 승진이 또 역할을 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나비 효과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네. 간통죄 때문에 별일이 다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네요. 지금 간통죄가 이렇게 폐지가 되면서 또 연예인들도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선 최근에 이제 가수 탁재훈 씨가 예.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었죠. 이 아내에게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일단 위헌이라고 판결을 이렇게 내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고소도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탁재훈 씨는 웃고 있겠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웃고 있는 건 가수 탁재훈 씨일 거고요. 울고 있는 건 누굽니까? 네, 바로 김주아 전 MBC 앵커인데요. 김주아 전 네. MBC 앵커는 남편을 지금 간통죄로 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무효가 되면서 결국 김주아 씨에게는 좀 더 안 좋은 소식이 된 거죠. 김주아 씨도 남편을 고소했는데 그렇군요. 손수아 변호사님. 네, 예. 사실 탁재우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오히려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실제로 간통죄로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혐의 없다라고 밝혀지거나 예. 아니면 재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오히려 본인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끝나버리면은 사람들이 그러네요. 혹시 실제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꼭 웃을 수만 있는 건 아니었군요. 전상철 차장, 그동안에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9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20대 여성, 젊은 여성이 간통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20대 여성이 간통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 상대는 30대 직장 동료였습니다. 유부남이었고요. 예. 그래서 저 문제로 기소가 되니까 저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면 순결 진단서라는 걸 발부를 받아서 예. 경찰에 제출하고 풀려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젊은 여성이 유부남과 해외여행을 수차례 나갔는데 네. 난 해외여행 갔지만 네. 절대 이 성적인 관계는 없었다. 네. 그렇게 주장하면서 저 순결 진단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풀려났었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여행까지 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진단서까지 제출해서 불기소가 됐다. 근데 간통이라는 게 보면 좀 애매한 게 이렇게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혼인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근데 결정하는 게 다른 걸 갖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랑 여부가 아니라 그죠? 네, 정신적인 그런 어떤 교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아주 좁게 봅니다. 간통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성적인 관계를 정말 성적인 결합을 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간통죄가 성립돼서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외에 그 성적인 결합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예전에도 사실 간통죄 처벌은 불가능했고요. 또한 정신적인 교감의 경우에도 간통죄는 당연히 성립 안 됐기 때문에 매우 좁은 처벌만 했던 그런 간통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상철 차장. 화면에 보니까 또 다른 에피소드가 등장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번에는 이제 아주머니, 부산의 한 그 여성이 예. 간통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 이제 법정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소 판사 양반, 내 몸 갖고 내가 노는데 국가가 언제부터 내 몸 관리했는겨? 예. 비슷합니까? 예. 부산 분들 들으시면 화내셨겠습니다. 예. 언제부터 관리했는겨? 막 이래가지고. 예. 유명한 말이죠. 사실 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 국가가 내 몸을 관리하느냐. 이렇게 한번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엔 이분도 간통 혐의가 인정이 됐나요? 인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굉장히 화제를 낳았었던 것만 제가 취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상철 차장. 그런데 오늘 간통죄가 폐지가 되니까 웃는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웃는 기업. 아주 활짝 웃었다고 하던데 화면에 나오네요. 네, 유니더스라고 이제 주가가 상장된 업체인데 네. 그 주가가 14.92% 오르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 네. 예. 그래픽을 보면 2시 넘어서부터 이렇게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시에 헌재 결정이 나왔죠. 네, 헌재 여기가 결정이 2시니까 여기서 갑자기 확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 회사가 만드는 저 회사의 그 만드는 제품이 제가 지금 들고 나온 이 제품인데 그 회사 제품이에요. 박정훈 차장이 꼭 저보고 이걸 꼭 소개를 하라고 해서 본인은 쓰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콘돔 제조 회사입니다.
네, 콘돔제조회사인데 아무래도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 이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기대감에 이 업체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유니더스라는 회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의 줄임말입니다. 예. You need us.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한다. 네. You 아, need 그렇군요. us라는 업체의 이 이름의 줄임말인데 예. 제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경제부 출입할 때 이 회사가 IPO,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예. 상장을 하면 그 회사에서 그 애널리스트들과 기자들을 불러서 기업 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정말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사람이 모였냐면 보통 이제 업체가 상장을 하면 자기들이 만드는 물건을 나중에 선물로 홍보용품으로 줍니다. 예. 당연히 이 회사는 콘돔 제조 업체니까 그 콘돔을 박스테로 이렇게 나눠줬겠죠. 예. 근데 그게 다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뒤늦게 온 애널리스트들이나 관계자들이 네. 우리도 달라.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래서 진열대에 있는 걸 다 꺼내갔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진열장이 텅텅 비어서 울상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자, 갑자기 별걸 다 하는 천상철 시장의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께 질문이 왔네요. 앞으로 배우자가 외도하면 어떤 법에 호소를 하나요? 그러게요. 바로 이게 궁금한 부분일 텐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주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간통죄에 호소하는 것만 하나가 없어진 것이지 기존에 사용할 수 있던 수단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어떤 성관계를 가졌다면은 당연히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그런 그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런 간통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또한 이렇게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 처벌을 하는 수단은 영원히 이제 당분간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형사적 방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